그날 밤 저랑 같이 방을 쓰는 제인이 시겁해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보고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냐니까 밖에서 영희를 봤대요. 우리가 근무하던 호텔에서는 직원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뒷문을 사용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 뒷문이 큰 건물들 사이로 나 있는 좁은 골목 쪽으로 나 있어서 가로등도 없고 굉장히 어두워요. 가끔 밤이 되면 갱들이 모여서 담배도 피고 어쩌다 한 번쯤은 싸움도 하고 그러는 좁은 골목인데 제인이 필요한 게 있어서 가까운 마트에 갔다 왔대요. 물건 잔뜩 들고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갔더니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벽에 머리를 대고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말을 걸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자기를 확 쳐다보는데 진짜 무서웠다고.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으니까 그 여자는 자기를 가만히 보다가 어디론가로 휘적휘적 걸어갔대요. 꼭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근데 그게 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 없다고 했더니 제인이 틀림없다고 분명히 영이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럼 확인해 보러 가자고 그녀의 방에 갔죠. 방문을 두드리니까 영희는 까만 나시티에 연분홍색 치마를 입은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그녀에게 제인이 봤다는 걸 얘기해 주니까 그녀는 웃으면서 어두워서 뭘 잘못 본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인은 그런가 보다 하면서 웃었고 제인이 어두워서 잘못 본 걸로 그 해프닝은 넘어갔죠. 그리고 며칠 정도 지났나? 이번엔 다른 남자 직원이 저한테 와서 윤인가 하는 네 아시안 친구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왜? 뭐가 문제인데? 이랬더니 걔가 손님이 룸서비스를 시키셔서 갖다 주러 갔대요. 근데 그 방 안에 영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신했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거냐고 저한테 물었었어요. 그때가 아마 영희 임신 4개월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이기도 하고 해서 그날 밤에 그녀의 방에 갔죠. 노크를 하고 열기를 기다렸는데 안에서 그냥 들어오라는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녀는 헤드폰을 배에 대고 있었어요. 태교를 하는 건가? 생각하고 앉았죠. 그녀에게 낮에 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괜찮은 거냐고 물으니까 그녀는 막 웃었다고 합니다. 진짜 낱말하기 좋아하는 건 한국이나 캐나다나 다 똑같다면서. 그 손님이 키를 잃어버리셨대요. 호텔에서는 카드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키값을 물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녀가 찾아줬대요. 그래서 손님이 감사의 뜻으로 식사 한 끼 대접한다고 하시길래 일하는 중이라고 했더니 룸서비스를 시켜주셨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괜히 오해했다 그러고는 무슨 음악 들려주는 거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모차르트 음악이래요. 이게 그렇게 태교에 좋다면서. 그래서 미안해. 태교 잘하고 푹 쉬어 이러고 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방에서 나오자마자 옆방 문이 열리더니 일본인 언니가 잠깐 자기 방에 들어왔다 가라고. 방에 들어가니까 언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녀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왜 이상하냐고 물으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자는 방은 방음이 잘 안 되는데 문을 다 닫고 있으면 말하는 소리나 TV 소리 같은 건 안 들리지만 창문을 여는 순간 옆방 소리, 윗방 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나 이 일본인 언니는 더위를 많이 타고 갑갑한 걸 싫어해서 항상 창문을 열어놔요. 영희가 혼자 방을 쓰기 시작하고부터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는데 점점 선명하게 잘 들리더래요. 독어였대요. 아주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네가 밉다. 나는 너를 증오하고 또 증오한다. 너는 내게 저주다. 죄악이고 형벌이다. 나는 내가 너무도 밉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그래서 좀 무섭다 이랬더니 그걸 영희가 말한 거래요. 처음에는 아니겠다 싶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녀의 목소리더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이 잘 안 들려서 아닐 수도 있지만 계속 그런 말을 반복한다고. 제가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자기도 아닌 줄 알았다고. 근데 매일 밤마다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를 저한테 물었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언니한테 그랬죠. 카이저가 미운가 보다고. 우리한테는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그렇게 매일 밤 슬퍼하나 보다고. 언니는 제 말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녀가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언니는 그녀에게 더 잘해주자고 서로 다짐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며칠 동안은 언니나 저나 그녀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대놓고 그녀를 챙기고 위해줬고 언니는 알게 모르게 일을 많이 도와줬죠. 처음에는 왜 그러냐고 괜찮다고 하던 그녀도 나중에는 고맙다면서 친절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방에 화재가 났었어요. 큰 불은 아니었는데 콘센트 쪽에서 합선이 일어나서 불이 난 것 같았대요. 불이 크게 난 것도 아니고 방의 일부가 탄 거라서 아무 문제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임신한 사람이 그런 곳에서 지내면 안 된다면서 영희의 방을 바꿔주려고 했죠. 근데 스텝룸이 빈 곳이 없었어요. 다른 누군가랑 방을 같이 써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녀가 기왕 방을 같이 써야 한다면 저랑 같이 쓰겠다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제인이 다른 사람 방으로 가고 저랑 뭉이가 다시 방을 같이 쓰게 되었죠. 화재가 났던 방은 당분간 비워두기로 했어요. 영희랑 같은 방을 쓰게 된 게 내심 기뻤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더더욱 보살핌이 필요해질 텐데 혼자서 방을 쓰는 게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리고 같이 방을 쓰게 되면서부터 저는 그녀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방을 쓰게 된 밤, 저는 잠이 많은 편이라서 그녀보다 일찍 잠에 들었죠. 자고 있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문득 깼는데 그녀가 창문 아래 벽에 기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대로 멍하니 허공을 보면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목소리는 한없이 밝았어요. 아기한테 말을 거나 보다 하면서 기분 좋게 잠이 들려고 하는데 순간 이상한 단어를 들었죠. 운나일이라는 말. 제가 알고 있는 독일어는 단케, 빗대, 리븐, 하슨, 토트, 그리고 운나일 이렇게 있어요. 고마워, 천만에, 좋아하다, 싫어하다, 죽음, 그리고 재앙, 저주. 빠르게 말해서 다른 단어를 말했는데 그걸 제가 운나일로 들었을 가능성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순간 섬뜩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일본인 언니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듯한 그 말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밝잖아요. 에이, 설마 아니겠지 했어요. 다른 단어를 듣고 내가 착각을 하는 거겠지라고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일본인 언니를 찾아갔어요. 혹시 독일어에 나일이라는 단어가 있냐고. 그러니까 언니가 나일이라기보단 하일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안전이나 무사, 뭐 그런 뜻이래요. 그걸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했더니 언니가 뭘 들었길래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 나일이라고 하는 것 같았다라고 했더니 언니가 표정이 싹 바뀌면서 하일 앞에 운이 붙으면 운 나일이라고 재앙이라는 뜻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말을 했겠나.
그랬더니 너도 들었냐고 또 무슨 단어를 말하더냐고 막 다그치더라고요. 다른 건 못 들었다고 독일어를 잘 몰라서 안 들린다고 그랬더니 아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니한테 언니 이상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미안하다고 그냥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어서 그녀는 일하러 가고 저는 방에 있었죠. 방에서 뒹굴다가 문득 그녀가 태교에 쓰는 음악이 궁금해졌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헤드폰을 배에 대고 있었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방에 널브러져 있는 헤드폰을 끼고 CD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온 음악은 하드록. 그것도 무슨 귀신 소리 같은 게 막 들리고 뭐 오마에라오 지코쿠카라 어쩌고 거리는 매니악한 음악이었어요. 이걸 태교 음악으로 쓴다고? 뭐 얘가 일본 문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취향이겠거니 했지만 그래도 좀 이상했어요. 이런 걸 아기한테 들려줘도 되려나 싶기도 하고 좀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방 정리를 했어요. 제이는 개인 물건이 그닥 많이 없었고 또 상자에 넣어놓고 썼기 때문에 제 물건을 막 놔둬도 됐었지만 그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생활하기 편하게 해주려고 제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했죠. 그러다가 잘 안 쓰는 물건들을 쌓아놓은 상자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건 보드카 병이었는데 그것도 절반 정도 마신 것 같은 그게 왜 내 상자에 있는 거지? 제이는 방을 쓸 때도 자기 물건은 자기 상자에만 넣는 좀 철저함을 보여준 아이였고 그럼 이게 그녀의 물건일 리가 없었고 그리고 난 보드카처럼 도수가 높은 술은 마시지 못해서 산 적이 없고 근데 왜 이게 여기 있을까 싶다가 설마 영희가 마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무섭다기보다는 좀 걱정이 됐어요. 많이 힘든 건가? 아기한테 안 좋을 텐데 라면서. 그래서 그녀가 일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물었죠. 이거 네 거냐고. 그녀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카이저랑 사귈 때 카이저가 선물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보드카를 구급약 정도로 사용한다면서 그래서 받았는데 비싸고 좋은 술이라서 버리기 아까워서 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오해할까봐 숨겨둔 거래요. 아, 그랬냐고. 혹시 많이 힘들면 저한테 말하라고 같이 울어줄 순 있다고 했더니 고맙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더라고요. 자긴 괜찮대요. 그래 이러고 넘어갔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일본인 언니가 영희를 더더욱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만 피했다면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언니를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제인이나 케이트, 다른 직원들까지도 그녀를 이상하게 보고 피하더라고요. 왜들 저러지? 라고 의문을 가진 무렵 제인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걸었죠. 영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라는 질문에 저는 왜 그런 걸 묻느냐고 되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참에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알아둬야겠다 이 생각에 흔쾌하게 응했죠. 제인과 만나기로 한 곳에는 다른 직원 2명이 더 와 있었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제인이 자기 혼자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을 불렀다면서 불쾌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전 괜찮다고 하고 할 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죠.